자, 이번 수업은 별의 온도, 광도, 크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빛의 최대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 파란색 별은 빨간색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 파장은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색지수는 별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의 밝기 등급을 의미하는 사진 등급에서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의 밝기 등급을 의미하는 안시 등급을 뺀 값을 의미하고,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낮아진다. 즉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은 색지수가 낮다. 정리하면 파란색 별일수록 온도는 높고 파장은 짧으며 색지수는 낮게 나타나고, 빨간색 별일수록 온도는 낮고 파장은 길며 색지수는 높게 나타난다. 별은 온도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한 흡수선을 기준으로 별을 7종류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별의 분광형 혹은 스펙트럼형이라고 한다. O형은 파란색, B형은 청백색, A형은 흰색, F형은 황백색, G형은 노란색, K형은 주황색, M형은 붉은색에 대응되는 스펙트럼형이다. 별의 광도는 별이 단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말하는 것으로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며 별의 절대 등급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이고 별 A의 절대 등급은 -0.2등급이라고 할 때 별 A의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 작으므로 실제 밝기가 100배 밝다는 의미이고, 별 A의 광도는 태양 광도의 100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고, 광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므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에 별의 표면적을 곱해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광도 L은 별의 반지름 R제곱과 표면 온도 T의 4제곱에 비례하는 것이고, 별의 반지름 R은 T제곱분의 루트 L로 비교할 수 있다. 예제를 풀어보며 마무리하자.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켈빈이고 별 A의 절대 등급은 -0.2등급, 표면 온도는 12000켈빈이라고 할 때 별 A의 반지름은 태양의 몇 배인지 알아보자. 별 A의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 작으므로 A의 광도는 태양의 100배이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 A의 표면 온도는 태양의 2배이다. 별의 반지름 비교 공식에 넣으면 별 A의 반지름은 태양의 2.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HR도는 온도와 광도에 따른 별의 분포를 표시한 그래프를 말하며, 가로축은 온도와 관련된 물리량을, 세로축은 광도와 관련된 물리량을 나타낸다.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파란색을 띠며 분광형은 O형에 가깝고 색지수가 낮다. 세로축에서는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크고 절대 등급은 낮아진다. 별의 반지름은 온도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HR도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의 반지름은 커지고 밀도는 작아진다. 다음은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D영역에 분포하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며, 별의 90%가 이 주계열성에 속한다. 주계열성 위쪽에 분포하는 별들은 거성이라고 하며,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광도가 높고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작게 나타난다. 거성 위쪽에 분포하는 초거성은 거성에 비해 반지름과 광도가 매우 크고 밀도는 매우 작게 나타나는 별이다. 백색 외성은 HR도상에서 주계열성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별들을 말하며, 표면 온도가 높아 백색을 띠고 있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으므로 광도는 작게 나타난다.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밀도가 매우 크다. HR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표시되는 주계열성 A와 B의 물리량들을 비교해보자. 그래프상에서 왼쪽 위에 위치하는 A가 B보다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광도와 온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질량 역시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지름 역시 질량이 큰 A가 B보다 더 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질량이 클수록 연료가 되는 수소를 더 빨리 소모하므로 수명은 짧아진다. 따라서 주계열성의 수명은 B가 A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암흑성운에서 시작하여 원시별, 전주계열 단계를 거쳐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이후 백색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며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주계열성 이후 초거성, 초신성 폭발을 거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한다. 암흑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커지면서 원시별이 되고 온도가 약 1000켈빈 정도가 되면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이를 전주계열 단계라고 한다. 중력 수축에 의해 계속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주계열성이 탄생한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핵융합에 의해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같은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모든 별은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으로 보내며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에 속한다.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별은 다시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바깥층의 수소가 조금씩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빨간색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 상태를 적색거성이라고 하며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 켈빈 정도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뀌면 바깥층에 있던 물질들이 우주로 방출되면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된다. 이후 백색 외성은 서서히 식어가며 일생을 마감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적색거성보다 크기가 훨씬 큰 초거성을 형성한다. 초거성의 중심부 온도는 적색거성보다 높기 때문에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소, 마그네슘 등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다.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 납, 우라늄 등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 초신성 폭발 이후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크고 3배보다 작은 별은 중성자별을,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별은 블랙홀을 형성한다. 별은 암흑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주로 만들어지며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여 빛을 방출한다.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과 광도는 커지고 밀도는 작아지며 표면 온도는 작아지지만 중심부의 온도는 커진다. 적색거성에서 백색외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반지름과 광도는 작아지고 표면 온도와 밀도는 커진다. 별의 진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의 밀도가 가장 크고 마지막 단계 중에서도 백색외성보다는 중성자별이 중성자별보다는 블랙홀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자, 이번 수업은 HR 도상에서 별의 진화 과정과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HR 도상에서 태양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원시별의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에 있으며 약 50억 년 후에는 반지름과 광도는 크지만 표면 온도가 낮은 적색거성으로 진화하였다가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반지름과 광도는 작지만 표면 온도가 높은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한다. HR 도상에서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수평 방향으로 진화하고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하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은 별은 연직 방향으로 진화하고 주계열성에 천천히 도달한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이며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에는 양성자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있다. 양성자 반응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며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이고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다음은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은 중심부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핵이 존재하고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반지름의 약 70%에 이르는 거리까지는 복사로 전달되고 바깥층에서는 대류에 의해 표면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주계열성은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먼저 대류에 의해 전달되고 바깥층에서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내부 구조도 살펴보자. 주계열성 이후 별은 적색거성 혹은 초고성으로 진화하는데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적색거성으로 진화하고 중심부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핵이 만들어진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초고성으로 진화하고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양파 껍질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 이번 수업은 외계 행성계 탐사에 대해 알아보자.
행성은 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빛을 내지 않으므로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별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견되었다. 먼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하므로 중심별을 관측하면 스펙트럼상에서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이것을 이용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중심별이 지구에서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이, 가까워질 때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며 시선 방향에서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스펙트럼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식현상을 이용하여도 외계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별의 앞면을 통과하면 별의 밝기가 감소하게 되고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진 정도는 행성의 단면적, 즉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공전 속도가 빠를수록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멀리 있는 전체 앞쪽으로 별이 지나갈 때 뒤쪽 전체에서 나오는 빛이 앞쪽 별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되고 전체의 밝기가 원래보다 더 밝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만약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의 중력에 의해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을 이용해 외계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외계 생명체와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 알아보자. 외계 생명체는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으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은 비열이 커서 많은 양의 열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이므로 생명 탄생과 진화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 주변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말하며 중심별의 질량이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커지고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와 폭도 늘어난다. 현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으므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만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물이 모두 증발하게 되고 화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 물은 모두 얼어있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해야만 하고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을 통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별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별의 수명은 길지만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너무 가까워져 행성에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생명이 탄생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 일교차를 줄여줄 대기가 있어야 하고 우주선과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줄 자기장도 존재하여야 하며 행성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위성도 필요하다. 자, 이번 수업은 허블의 은하 분류와 특이 은하에 대해 알아보자. 허블은 은하의 모양을 기준으로 다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외부 은하들을 분류하였다. 다원 은하는 매끄러운 다원 모양이고 나선팔이 없는 은하를 말하며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질량이 작고 나이가 많아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 상관물질이 적어 별의 탄생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나선 은하는 은하에게서 나선팔이 뻗어나온 은하를 말하며 막대 구조의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된다. 정상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은하에게서 직접 뻗어나오는 모양이고 막대 나선 은하는 막대 구조의 양 끝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온다. 나선팔에는 상관물질이 많이 분포하여 별의 탄생이 활발하므로 주로 파란색의 젊은 별들이 분포하고 은하에게는 붉은색의 늙은 별들이 분포한다.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은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상관물질이 많으며 젊은 별들이 분포하고 있다. 특이 은하는 허블 분류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은하를 말한다. 그중 전파 은하는 일반 은하보다 훨씬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를 말하며 전파 영역에서는 중심핵 양쪽에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와 중심핵에서 로브로 이어지는 제트가 대칭적으로 관측되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 다원 은하로 보여진다.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 아주 밝은 은하핵과 스펙트럼 상에서 넓은 방출선을 보이는 은하를 말한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 나선 은하로 보여진다.
빨라진다. 괴이사는 매우 멀리 있어 별처럼 보이지만 은하의 수백 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파원을 말하며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거리가 100억 광년 이상인 것도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괴이사는 가시광선뿐 아니라 모든 파장 영역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전파은하, 세이퍼트 은하, 괴이사는 모두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은하 전체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는 세이퍼트 은하보다 괴이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 자, 이번 수업은 허블 법칙과 우주론 그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적색 편의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하며 이것은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편의량이 클수록 멀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허블 법칙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법칙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 H와 은하까지의 거리 R의 곱과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래프상에서 은하의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 허블 법칙 이후 우주 팽창의 개념을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는 커지지만 질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밀도와 온도는 감소한다고 주장했고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와 질량이 같이 커지므로 밀도와 온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증가를 통해 빅뱅 우주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빅뱅 우주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급팽창 이론이 등장하였다. 급팽창 이론은 빅뱅 초기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또한 과학자들은 초신성을 관측하고 분석하여 예상과는 다르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런 것들을 모두 이용해 현재의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주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물질은 사람이나 지구, 별, 은하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암흑 물질은 관측되지 않지만 질량이 존재하여 중력이 작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암흑 에너지 역시 관측할 수는 없지만 중력과 반대로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을 가진 성분을 말한다. 이 중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물질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